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구나 뭐 저희 지역구에 중앙시장처럼 엄청 큰 시장도 있고 여러 전통시장이 되게 많은 원도심 지역인데 제가 사실 가끔 일종의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예산 협의도 하고 뭐 문광영 시장, 디지털 상권 온갖 종류의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점포에 3층까지 다 쓰던 점포가 예를 들면 뭐 2층은 사무실, 3층은 창고, 1층에서는 점포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중앙시장 같은 데 가보면 2, 3층은 원래는 한 2층 정도 창고 쓰다가 옆 가게가 비니까 이제는 창고도 이제 1층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공간 정책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구조 자체가 변했고 유통구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종의 콘텐츠 지원 사업 아니면 뭐 이제 우리 온누리 같이 그냥 단순하게 조금이라도 그냥 잘 팔리기 위한 초단기적인 내수진 작책 이걸로 사실 우리가 일종의 이 공간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긴 있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통 시장이든 아니면 지역의 도소매 판매하는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의 혁신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계속 하는 척만 하고 돈은 그냥 돈대로 쓰고 사실은 그냥 빤히 보이는 파국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막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제 곧 예산 협의도 하고 뭐 장관님도 이제 몇 달 익숙해지셨으니까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책을 할 때 지금 하는 지원책을 없애자는 얘기가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공간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실 우리 도시공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 사업 면적 자체를 조금 줄여서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도 조금 균형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 자유계정 부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센트 블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위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관련 내용들 저희도 잘 챙겨서 전달해서 보고요. 지금 마지막에 주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을 해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이 유통의 구조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느리게 점포가 느리게 좀 없어지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었겠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는 거는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너무 긴 얘기인 것 같고 따로 말씀드리고 이 전통시장에 대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장철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 제가 납품대금 연동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은 장관님 보십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답변 보낼 때 장관님 체크하십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걸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물었던 거는 챙겨 보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다. 지역 중소기업 정책 협의회를 해서 거기 지방의 지원 조례 재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러는데 지역 중소기업 정책 협의회 합니까? 장관이 위원장인데 그거 하세요? 회장이 장관인데 하세요? 이것도 아까 저 박상웅 의원 얘기한 것 같이 1년에 한 번 했는데 서면으로 하고 말해요. 서면. 네, 지방의 부단체장하고 하는데 왜 서면으로 합니까? 이런 걸 회의를 해야지. 장관님이 지방 그 부단체장 불러가지고 중소기업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이게 지방 항별로 하고 있는 거 말씀 주신 부분 아니 설명 강하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예, 예, 이거 네. 왜 서면으로 하세요? 불러서 얘기하고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걸 얘기를 하시고 협조 요청을 하셔야죠. 네.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 산업특화단지 광역운영위에서 연동제 교육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지방에서 하는 거거든. 지방에. 예, 예. 지방에서 그렇게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고 세제 혜택은 어떻게 할 거냐? 세제 인센티브 그러니까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이런. 그래 협의는 아직 하지도 않고 그럼 이걸 하려면 세제 혜택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법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소극적이야.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좀 챙겨보세요.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 문제 때문에 청년 고용률을 좀 높여라. 중소기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느냐? 선호도가 몇 %쯤 될 것 같아요? 낮습니다. 네. 아니, 낮은 게 몇 %? 퍼센트는 정확히 3%에 네, 네. 3% 중소기업 안 가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뭐 5년을 3년으로 줄이고 3년도 하고 취급은행을 2개에서 4개 늘리겠다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년 재직자 중에서 0.19%가 가입했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그 전에 했던 거 그걸 좀 다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노사정 함께 협력하는 이 시스템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소기업 특성하고 인력 양성 사업도 보니까 숫자가 거의 반으로 줄어요. 몇 년 만에. 취업률도 떨어지고 이것도 신경을 좀 쓰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건데 장관님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중소기업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골목상권 상점가 아시죠? 예. 그게 몇 개나 돼요 지금 등록된 게? 지금 예? 1,200개 정도 넘습니다. 한 900, 내 자료 저 중기부에서 받은 게 972개인데 그 중에서 420개가 광주예요. 광주는 이 조례도 완화해가지고 지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이 지원 센터도 만들고 민간 TF 팀도 구성해가지고 상점가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상점가 지정하면 시장하고 거의 같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도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효과가 많잖아요. 지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들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저 소비 쿠폰 주는 거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걸 확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폐업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폐업 비용이 한 뭐 900만 원 정도 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폐업을 이제 200만 원 줬다가 400만 원 줬다가 600만 원 주잖아요. 망해가는 그런 업체들 나중에 네, 말씀 주신 부분들 다 하나하나 새겨서 체크하고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어제 이제 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때문에도 광주 갔었고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모범적인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님 뵙고도 이걸 좀 더 이제 모범적인 내용들과 페스티벌 묶고 그다음에 상점과 묶어서 가는 부분들 말씀 나눴는데요. 다른 시도에도 좀 소개드리고 다른 지역 확산할 수 있는 모델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국감 마지막 질의로 우리 존경한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장관님이 여기 계신 이유가 또 민간 기업 출신이고 또 벤처 기업에 근무하신 게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20년 대비 2025년 6월까지 전국 벤처 기업이 약 1,300개 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벤처 기업이 줄고 있는데 특이하게 수도권 지역이 지난 5년간 1,200개 이상 벤처 기업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비수도권에서 2,500개 벤처 기업이 소멸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부산은 지금 벤처 기업이 600개 정도 없어졌는데 지역 벤처업계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벤처 투자금의 수도권 편중은 5년 내내 보면 80% 정도 유지하면서 지역의 지원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장관님, 부산에 지역 벤처 펀드가 두 가지 있는데 잘 모르시죠? 부산이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시죠? 들은 것도 있고 내용도 좀 압니다. 예, 부산에 미래성장 벤처 펀드와 네, 부산 핵심 스케일업 벤처 펀드인데 이 중 부산시가 주도해서 만든 미래성장 펀드가 중기부 공모 사업인 핵심 스케일업 펀드보다 시기도 먼저고 규모도 엄청 더 큽니다. 그 지방 벤처 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가 중앙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중기부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좀 다 손봐야 한다고 지금 그렇죠. 이야기 되고 아까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만든 두 펀드 운용액을 다 합쳐도 서울 벤처기업 1년 투자액의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금 지역 벤처 투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지역 벤처 업계는 망할 것이 뻔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지역에 더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 된다고 또 못을 박았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투자은행 역시 점점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 중기부는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벤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나 기금본부가 지역에 이전되는 게 맞죠? 저희가 한국벤처투자는 사실 부산 사무소를 제일 먼저 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계되는 뭐 금융기관들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뭐 상황에 좀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지역 장관님,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 네. 지역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장관님께서 지역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 지금 그 동반성장 평가 대상에 보니까 주거래 대상이 소상공인 기업이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배달 앱 업체가 참여 논의하다가 결국 이번에 동반성장 평가에 불참했죠. 네. 작년 10월 배달 민족은 동반성장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이번 6월달 최종 불참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배달업계 동반성장 지수 편입이 정부 결국 뭐 장관님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률 개정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사실 정부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동반성장 평가는 의무 참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적극적으로 또 뭐 말씀하시던데 장관님께서 신산업 분야에도 이 상생 협력이 되게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제도 정비에 장관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부산의 시가 만든 미래성장 펀드에도 모태 펀드가 한 250억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에 저희가 지역 펀드 결성하고 지역 투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더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동만 의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종결하기 전에 오늘 우리 기관 증인들 많이들 와 계신데 혹시 우리 기관 증인들 중에 질문을 받고 답변할 기회를 못 얻으신 분이 있어서 꼭 나는 이 답변하고 가야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어디요? 네. 무슨 말 답변 못한 거 있습니까? 아까 정진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부분에서 꼭 좀 답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1분 간략히 1, 2분 내로 네, 해 주십시오. 네. 그냥 답변을 이게 이 사실과 다른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으로 하시 이걸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제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꼭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희 센터가 직무대행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센터장을 없애고 비상근 이사장이 상근하려고 한다는 문제를 시작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센터장을 부이사장으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저희 센터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소벤처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소벤처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체를 BF 코리아 운영하고 있고 복지TV 사장을 겸하고 있어서 저는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상근을 원한다.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이사장을 선임하면서 인사 과정을 거쳐 3배수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있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상임위회 때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불의하였고 현재 공석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부이사장을 부임하면서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11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네. 제 임기동에 딱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 질문은 아까 없었으니까 됐고요. 네. 저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부정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아까 저도 의아스러웠던 게 네. 혹여나 법률 검토를 받으시면서 이사장이 부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대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법률 판단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마침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있었냐고 제가 제가 여쭙는데.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인사권하고 모든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저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저기 이 오해받을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감독을 하는 우리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대개 대행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이거죠.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됐습니다. 네. 우리 중소벤처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 네, 입증이 네. 되고요. 네, 나중에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도 네. 우리 노조위원회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줬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독재를 하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오해지 실제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저는 사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기의 네, 세 네. 글자로 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이
저기 우리 의원님들 답변을 본인의 답변이 그런 취지다 이런 얘기니까 확인을 또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정리에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 증인, 네, 저기 선생님 들어가셔서 하실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네, 들어가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좀 가만 계셔요. 저기 뭘 그렇게 아니 지나친 게 또 다른 우리 기관 증인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 계시죠? 이제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신 의원들이 계십니다. 권양엽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오세희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장철민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책 자료집 작성에 노력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면 질의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의원님, 곽상은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권양엽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서일준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오세희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그리고 이종배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3주간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가 그 언해보다 모범적인 정책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김원희 간사님, 박성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는 간사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11월 1일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님이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30명 구성해서 2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 질의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이 부족함이 조금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목성호 지식재산처 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국회방송 관계자 등 국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현장감 있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